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은퇴하신 분들께 노후 가장 걱정되는 것을 물으면 어김없이 돈과 건강을 답하십니다. 건강은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돈은 은퇴 후 노년에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어르신 전체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초연금 어르신 전체 지급 이유 4가지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2024년 기초연금 지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합이 70%인 어르신들께 지급합니다. 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면 단독 가구 기준 33만 4,810원, 부부 가구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6% 인상된 금액이지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 소득합이 70%는 24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각 소득별 불합리한 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현재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한다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기준이 아닌 시가표준,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있고, 심지어 전년도 공시가 기준으로 실제 50% 정도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점포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받고 계신 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점포임대 41.5%, 주택임대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부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어서 열심히 일해번 돈으로 저축한 재산인 금융재산, 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보험 등에는 기본공제가 고작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공시가의 적용으로 일단 50% 정도 공제해주고 추가로 지역별 기본공제를 적용해 대도시와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융재산에만 이렇게 기본공제를 조금밖에 안 해주고 유독 부동산에만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연금 소득을 얘기하면 더욱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 소득에는 기본공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50만 2,2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50%까지 감액하고 있으니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젊어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공제가 되지 않고 또 세금을 낸다면 매우 불공평합니다. 또 노후에 똑같은 가치의 재산을 잇더라도 일반 재산, 금융재산, 연금소득 등 투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노인 빈곤율을 부추기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때문입니다. 작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무인 전체 지급에 대해 연금 재정의 악화와 예산 부족의 이유로 현재 소득값이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40에서 50%까지 축소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국민 총생산 GDP 대비 3.5%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 3.5%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에는 매년 10조 원씩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과도한 행정비용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조사해서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 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업무도 복잡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듯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라도 시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 당시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대상자로 확대 실시했던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국민용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이 이유입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도입되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됨으로써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률이 38.3%에 그치고 있고 평균 수급액도 월 62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평균은 월 62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중 50% 이상 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활비로 단독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월 62만 원이라면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은퇴 전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40%인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가입 기간이라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비율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을 조금 넘은 것을 감안한다면 소득 대체율도 절반인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88년 이후 아직 40년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운운하며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노인 수당이자 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선택은 현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검토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연금 관련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